자, 인수격의 희귀를 보겠습니다. 먼저 일간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인수는 일간, 나를 생하는 관계죠. 이 생하는 관계인데, 자, 일간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약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격밖에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일간은 뭐 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 또는 이거 신강이라고 하죠. 신강해야 된다. 이 아는 꼭 뭐냐면 내 자신이기 때문에 신강해야 된다. 또는 뭐다? 왕해야 된다. 이랬죠. 왕해야 된다. 그러면 약하면 일간이 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간이 신약한 경우는 생조를 해야 하고 생조하게 되면 길하게 된다. 자, 인성의 기본적인 덕목은 뭐다? 이거 뭐다? 나를 생해주는 게 그 역할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을 다 따라서 갈 수는 있어요. 내가 뭐 재물을 쫓아가면 정제격, 그렇죠? 뭐 이렇게 다 정으로 갈 수 있는데 따라갈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다고 그랬죠. 이 인성격 그랬죠. 정인격이라는 말은 없겠죠. 왜냐하면 인성은 기본적으로 나를 생해주는 내 보좌관인데, 나를 생해주는 것인데 내가 인성격을 따라가 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인성격에 있어서는 내가 일주가 반드시 강할 필요가 없다. 또는 내가 다른 것을 다 따라가더라도 인성격은 따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앞에서 나왔었죠. 어쨌든 생조하게 되면 기라음을 얻게 되고, 일간이 신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신강하고, 자, 이게 신강하고 이것도 강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좋아요. 어차피 내가 힘이 셀수록 좋은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태자가 붙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건 지나치다는 거죠. 지나치다. 이 인성이 너무 태왕하거나 또 내가 너무 태왕하면 초고도 비만이라죠.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초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 뭐예요? 침대만 누워 있는 사람. 우리 가끔 인터넷 뭐 보면 300kg 몸무게가 300kg에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해도 정도껏 돼야지 너무 지나치게 강하면 결국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간이 신강한 경우는 케이스별로 다르다. 흉하다, 길하다, 단연하기 힘들다. 즉 길하는 것도 있지만 흉한 것도 있다. 그래서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인성이 있다고 해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생조한다. 자, 일간은 인성은 뭐다? 인성은 기본적으로 나를 생조하는 게 목적이다. 그런데 자, 반드시 이 생이 되냐라고 했을 때 먼저 일간이 토예요. 그러면 토는 뭐죠? 토생금이죠. 근데 토가 지나치게 많으면 이게 이제 왕하고 이게 왕하다 그랬죠? 이게 왕하고 이게 왕할 때 지나치게 토가 많다. 그럼 뭐가 있었죠? 토다금매란 말이 있었죠. 토가 많으면 금이 묻힌다 그랬죠. 토다금매. 그럼 토가 많다고 하는 것은 토가 수량적으로 많다는 것도 되지만 토가 뭐예요? 세력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금이 토에 묻혀버려서 금의 역할을 못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토다금매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건조한 토가 말라버린 토는 금을 생조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말라버린 토는 뭐죠? 햇빛도, 그러니까 열도 빨아들일 수 없고, 그 다음에 금도 생할 수 없고, 나무도 키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토가 뭐랬죠? 미토와 술토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축토, 진토는 뭐죠? 이거는 습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 축계신기, 진을, 계무, 개수가 다 있잖아요. 근데 미토와 술토 속에는 없어요. 전부 이거는 뭐다? 화의 기운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축토, 진토가 있어야 수가 이게 금을 생하는데, 이 토생금이 무조건 토가 있다고 해서 금을 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첫 번째, 토다금매인지 아닌지를 봐라. 토다금매면 금을 생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금을 땅 속에 묻어버리기 때문에 토다금매가 지나치게 이게 태왕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했죠. 한쪽이 지나치게 강하면 묻혀버린다. 그래서 토다금매인지 첫 번째. 두 번째는 토에도 진술, 충미 네 토가 있는데 물기가 있어야 돼요. 물기가 있는 건 뭐죠? 겨울에 해토, 아니 해토가 아니죠. 해자축이죠.
축토와 그 다음에 봄에 인묘진, 진토죠. 두 개가 물기가 있고, 물론 또 이제 축토 속에는 겨울에 얼어있는 토이기 때문에 조우상 화가 있는지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물이 머물고 있어요. 우리가 우수 탐사선을 내보낼 때 제일 먼저 따지는 게 뭐예요? 우주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얼려있는 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물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축토, 진토는 금을 생할 수 있지만 미토, 술토는 금을 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토, 술토만 잔뜩 있을 때는 이것을 토생금으로 금을 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행을 개별적으로 보자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토는 토다 금매와 그다음에 수 기운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따져라. 두 번째, 금다수탁, 금생수죠. 금생수, 금생수로 생해주죠. 근데 우리가 금이 많으면 뭐다? 금이 많아지면 뭐다? 수가 탁해진다. 이건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흙탕물에서 수가 흙탕물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금이 많다고 해서 수가 탁해진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성립이 되냐. 그래서 우리가 안반이 많다고 해서 물이 탁해지냐. 물론 안반에 그런 돌가루들이 물에 섞여 있으면 탁해질 수는 있겠죠. 근데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죠. 어쨌든 금이 많은 경우, 그런 경우는 금다수탁, 이 말을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토다금매, 이런 말들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금다수탁은 금이 많을 경우는 수가 생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탁해진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생목에서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뭐죠? 수단목부라고 그랬죠. 수단목부. 특히 이제 뿌리째 뽑혀가지고 물에 둥둥 떠다니는 거, 우리 장 맞으면 나무들 뿌리째 뽑혀가지고 나무에 물에 장마에 휩쓸려 내려가죠. 그래서 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는 목은 둥둥 떠다닌다, 이렇게 나왔었죠. 수단목부. 토다금매, 금다수탁, 그 다음에 수다목부, 이런 경우는 이런 말들 알아두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겠죠. 앞에 우리가 오행의 생관계에서 이런 말 다 배웠어요. 그 다음에 수가 지나치게 적은 경우도 생목이 안 되겠죠. 수가 너무 없어버리면 나무에게 물을 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목생화죠. 목생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생애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생화인데, 나무가 너무 많으면 뭐라고 그랬죠? 목다화식. 목이 많으면 불이 꺼져버린다 그랬죠. 목이 많으면 불이 꺼져버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 예를 든 게, 세죽을 쓰면서 장작을 가득 넣어놓고 놀러 가려고 장작을 아궁에다 전부 막 구석구석 다 집어넣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불이 꺼져버렸더라 하더라. 이렇게 제가 예를 들었었죠. 그 다음에 화생토. 자, 화는 토를 생해주죠. 그런데 화가 건조한 토면 어떻게 될까요? 건조. 즉 저토면 토를 생해주나요? 토를 생기는 게, 화가 불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토가 어떻게 돼요? 다 말라버리죠. 토가 완전 건조한 토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화생토에서 토가 많으면 토다 화해가 돼야 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거꾸로 우리가 이제 그 생조가 있고 도기가 있었죠. 그래서 토가 너무 많으면, 화가 하나가 있는데 토가 여기저기 많이 있으면 토생토로 화의 기운을 오히려 뺏기는 것 같은 거죠. 토다 화해가 되어야 된다. 근데 흙이 건조해지며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 이럴 때는 이런 사주는 승도의 종교라든가 스님 사주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화토중탕,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한자를 이렇게 쓰냐 모르겠어요. 이거 좀 자신이 없네요. 이거는 화토중탕. 그래서 화토중탕은 뭐다? 스님사주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스님사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주를 감명할 때
이게 화가 많고 토가 많다. 그러면 이것은 스님사죠. 왜냐하면 속세와 인연이 멀겠죠. 오로지 불의 기운을 받아서 토가 바짝 말라있기 때문에 뭐 나무도 못 키우고 토가 말라버렸으니까 금도 생산할 수 없고 나무도 못 키우고 토가 말라버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다? 속세와 인연이 멀리 하고 마음을 비우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스님 사주가 이런 분위기가 많다. 이렇게 제가 재밌는 이야기도 앞에 했던 것 같은데 승가사 올라갈 때 그 아가씨 사주가 온통 화토 사주여가지고 그래서 스님 되려고 올라가냐. 그때 실제로 미연접 보러 갔다.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탐재 개인을 보겠습니다. 탐재 개인, 재성과의 관계. 자, 원래 인성이 있으면, 인성이 있으면 재성은 무슨 역할을 하죠? 인성이 있고 뇌가 있고 그 다음에 식이 있고 여기에 재성이 있으면 이 재성과 인성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재성은 인성을 극을 해요. 그래서 인성이 아주 많을 때 태왕할 때는 오히려 너무 왕하고 나도 왕하다 할 때는 이럴 때는 재성이 오히려 나타나서 적절하게 이거를 극을 해줘 버리면 좋다라고 했죠. 그러면 오히려 이게 순화가 될 수 있죠. 제극인 이렇게 될 수 있다. 자, 볼까요? 인성이 그러한 경우 일간이 생조한 경우 관인상생, 살인상생 등의 경우는 인성이 관성을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경우는 재성을 만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재성을 만나게 되면 재성이 인성을 극하게 되어서 기란작용이 뭘 바뀐다? 충한작용으로 바뀌어버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성이 미약해 보호될 필요가 있는데 재성을 만나면 역시 파괴된다. 탐재 괴인. 자, 이 인성이 나를 생해야 돼요. 내가 약해요. 그런데 이 인성을 재성이 와서 그걸 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신약할 때 내가 뭔가 인성의 도움이 필요로 할 때 인성을 용신으로 쓸 때 이럴 때 재성을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비유로 예를 들었던 게 우리가 사주 감명할 때 어린 나이에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나이에 재성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돈 쓰러 다닌다. 용돈 쓰러 다니겠죠. 어쨌든 인성 공부할 나이에 재성을 보면 공부를 못한다. 굉장히 똑똑하고 그러더라도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 이렇게 사주를 감명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도식은 제가 설명했죠. 편인이 식신을 만나면 뭘로? 인극식으로 깨버리죠. 그래서 이게 식신은 뭐예요? 보호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때 뭐죠? 재성이 나타나서 인성을 눌러주면 식신이 보호되겠죠. 그런 말입니다. 인성이 식신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경우에도 재성을 만나게 되면 재성이 인성을 파극하고 식신이 관을 생조해줘 기란 것으로 받게 된다. 식신이 관을 생조해 준 건 아니죠. 자, 식신은 뭐죠? 재생으로 흐릅니다. 재생으로. 그 다음에 재생 관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죠. 원래 식신은 뭐예요? 관을 극을 해버립니다. 결론은 뭐냐면, 자, 인성이 식신을 극을 하는데, 인극식으로 극을 하는데, 이때 재성이 나타나서 이걸 극해서 이 식신을 보호시켜준다. 식신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식신을 보호한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말을 좀 다시 써야 되겠죠. 식신이 재생관으로 관을 생해 주어 기란 것으로 받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재성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재성과 인성의 균형을 이루면 이상적이고 이런 경우는 부귀한 사주다. 이거는 재성과 인성이 적절하게 앞에 힘의 균형 관계를 이야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식신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 또 나오네요.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인성은 식신을 뭐다 하겠죠? 극을 한다고 그랬어요. 인극식. 자, 인성은 식신을 만나면 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도식이나 효식이 된다. 이거 뭐냐면 밥그릇을 깨버린다.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경우는 인성을 극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식신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인성을 극하는 보다 재성운이 좋겠다. 그죠? 이때는 도식이라든가 효신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때는 재성으로 흘러서 이 인성을 극을 해서 식신을 지켜주는 게 좋다 이 얘기입니다. 재성이 인성을 극해주면 사주가 유력해지고 귀해진다. 또다시 비견을 재성을 극해오면 다시 흉하게 된다. 또 이 재성을 극하는 건 뭐예요? 비견이죠. 이때 비견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소리죠. 자, 인성이 형사를 만나게 되면 요절하거나 빈곤하게 된다. 이 인성이 형사를 만나게 되면 요절하거나 빈곤하게 된다. 즉 인성이 약한데 거기에다가 형사를 만나게 되면 일간이 더 허약하게 되겠죠. 결국은 인성은 뭐다? 요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건데 요거를 형하게 해버리면 안 되겠죠. 이게 약하고 내가 약할 때는 나를 지켜주는 게 힘이 필요해요. 예컨대 젖도 못 빠는 어린아이를 더 어머니가 젖을 줘야 되는데 어머니가 젖을 못 주게 해버리면 안 되겠죠. 자, 신강, 식신, 인성의 상태에서 인성이 식신을 파악하면 흉해지는데 이 경우에는 재성이 인성을 그렇게 파악을 맞도록 하면 좋다. 이거는 앞에서 했죠. 신강이라는 건 일주예요. 일주. 식신은 나고 내가 생하는 거고 즉 내가 식신을 생해주고 이럴 때 인성이 들어와서 이걸 극해버린 거 뭐예요? 인성이죠. 인극식이니까. 그러면 만약에 식신을 보호해야 될 일이 생겼다. 그럼 이게 필요하다. 어쨌든 식신은 길격이니까 좋잖아요. 그럼 이거를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이 인성을 극하는 게 뭐였어요? 재성이죠. 재성이 와서 인극식을 눌러줘야 보호된다. 그 말이죠. 신약 식신. 자, 이번에는 내가 강하니까 내가 강하고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약하다. 신약하고 식신이면은 내 기운을 빼죠. 자, 신강이니까 아생식이기 때문에 식신으로 가도 내가 강하기 때문에 견뎌내는 건데 내가 약한데 식신으로 아생식 내 기운을 또 빼가요. 어머니가 젖 먹일 기운도 없는데 젖을 5kg짜리 신생아가 젖을 쭉쭉 빨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 어머니가 못 견디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약한데 이 식신 기가 많이 설리될 때는 어떻게 돼요? 요걸 눌러줘야 되겠죠. 그럴 때는 인성이 오면 인극신으로 눌러주잖아요. 그 인성은 또 뭐예요? 나를 생해주고. 그래서 인성이 오면 식신을 극에서 눌러주기도 하고 나를 생해주어서 인성에게 나를 힘을 키워주기도 하죠. 그럴 때는 인성이 좋은 역할을 하겠죠. 이런 경우는 인성이 식신을 파악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재성운이 와서 인성을 극자의 파악을 만든다 할지라도 재성은 일간을 설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역시 신약에게도 좋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재성도 뭐예요? 재성도 내가 눌러야 돼요. 눌러야 된다는 건 뭐예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힘을 쓰는 거예요. 그냥 식신은 내 기운을 빼가는 거지만 재성은 내가 내 힘을 써서 눌러야 되기 때문에 역시 내가 힘을 쓸 만한 힘이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누르는 것도 힘을 써요. 여러분들 일 열심히 하고 나면 배고프죠. 그쵸? 그런 것처럼 재성도 실은 내가 힘을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는 식신도 안 좋고 재성도 안 좋은 거죠. 우리가 이걸 내가 약할 때 재성이 많으면 뭐라고 했어요? 제다신약이라고 해서 아무 별로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통제가 안 돼요. 내 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좋지 않다. 일간이 신강일 때는 좋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간이 신강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칠살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관성이라든가 칠산, 자, 관이라든가 칠살은 뭐죠? 여기서 기운을 빼는 건 뭐예요? 인성이에요. 그리고 인성은 누굴 생해줘? 나를 생해주죠. 만약에 인성이 없으면 바로 극을 하죠. 그런데 관은 그래도 괜찮은데 칠살은 굉장하게 흉폭한 기운으로서 나를 극하면
굉장히 그 타격이 심해요. 그래서 인성이 이렇게 나를 기운을 빼서 나를 생겨주는 거 뭐라고 했어요? 이거를 살인상생이라고 했어요. 살. 칠살 있죠? 살. 그 다음에 인성으로 오고 그 다음에 이게 서로 생해주는 관계. 요거는 뭐다? 관인상생. 그래서 인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자, 여기 있군요. 관인상생의 경우는 길하다. 관인이 두 개가 아주 맑은 경우나 온전한 경우, 관인상청, 관인양정, 관인쌍전의 경우는 귀명인데 이 경우 인성을 파악하면 안 되겠죠. 살인상생. 이건 이제 관인상생했고 살인상생 보면 칠살이 강해지면 일간이 무력하게 되죠. 그렇죠? 따라서 설계를 시켜줘야 되는데 칠살을 인성으로 생해주도록 하고 인성이 일간을 생해하도록 하여 이 칠살을 감당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기격이 된다. 아셨죠? 야, 관인상생, 살인상생 이 말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